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홍화, 홍화. 자, 홍화 화통 제거 시기를 제가 12월 중순에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12월 말에 웬 홍화 화통 제거 얘기를 하느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 난초는 저희 지역에서 나온 홍화입니다. 홍화인데 저도 사실은 이 난초가 오래전에 제기로 왔었어야 되는데 어떤 다른 사연이 있어서 이게 돌고 돌다가 뒤늦게 와가지고요. 제가 혼자 키기 아까워서 저희 같은 오랫동안 30년 넘게 같이 애란 생활을 했던 아는 지인을 분양을 해드리고 제가 분양을 잘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거를 또 이 요단강 건너 보내고 워낙 약한 쪽으로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분한테 분양해 줬던 분한테 재분양을 받아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역에서 초창기 저한테 난초를 배우던 분이 굉장히 화려한 서호반 무늬를 산채를 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그 색반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무늬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분은 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역시 무늬가 안 나왔다랍니다. 안 나오고 이태 동안 안 나오니까 버릴까 말까 몇 번 망설이다가 제 얘기를 듣고 그대로 키웠다랍니다. 근데 이제 불용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거 홍한 거 어떻게 알았냐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놀랄만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뭐 난초 경력이 꽤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죠. 색반이 뭔지, 왜 이런 데서 색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그분은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깜짝 놀랐던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소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심이요? 그 주변에 이제 제가 소심이 많이 나오니까 혹시 모르죠 했던 농담으로 던졌던, 저는 사실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렇게 농담처럼 던졌다고 합니다. 제가 홍화는 거의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혹시 모르죠, 그 근방은 소심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게 나올지 그랬던 일화가 있었던 그런 난초고요. 그 이제 화통을 이제 제거를 해봐야 되는데, 왜 이제 지금 중요한 건 그거죠. 왜 도대체 이제 제거를 하느냐. 제가 분양을 해드렸던 분 집에서 개화한 걸 봤어요. 봤는데 전체적으로 화색이 들어있긴 있는데 엽록소가 효과적으로 제거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그 색소량이 우리가 이제 그 생합성을 통해서 그 색소량을 늘려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있었을 때 색소량, 그러니까 농도가 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벗기고 원래 홍화 발생하는 방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진한, 우리가 막 우리 딱 얘기하면 뭐가 있나요? 뭐 조홍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굉장히 많은 우리 홍화 소심들 좋은 게 많이 있죠. 그런 정도의 화색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발색 포인트를 찾는 거죠. 자, 일단 화통을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와, 꽃은 아주 굉장히 통통 올라. 자, 꽃이 아주 좀 보여드릴까요? 제법 통통한데요. 자, 전혀 뭐 화색은 느낄 수가 없겠죠. 자, 이쪽 것도 제거를 해볼게요. 올라. 역시 여기도 꽃 좋네요. 예, 꽃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에서는 처음 피는 거죠. 저희 난실에서는 이제 처음 피는 건데,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저쪽 두 개가 있는데 전혀 화색은 감지가 되지 않고 있죠. 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자,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자, 늦게 벗기는 이유는 엽록소를 좀 더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생합성이 조금 늦어져야 되는지,
예, 아니면 엽록소를 더 제거해 놓고 그 다음에 늦게 조금 색소를 좀 적게 받더라도 선명한 그 화색을 얻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타협을 해보는 겁니다. 자연과 타협이 말이 안 되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웃어가며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역시 이것도 밑에 일단 수태로 채워주고요. 약간 다른 것보다 수태가 제가 좀 높게 쌌죠. 꽃대가 어느 정도 나올 걸 미리 예상을 해서 약간 높게 쌌습니다. 자, 여기까지 채워주고, 끄트머리만 살짝 보이는 정도. 자, 충분히 그래도 생합성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 쌓아줍니다. 자, 이걸 또 돌려볼까요? 이게 산채했을 때 굉장히 화려한 무늬가 나왔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후로 안 나왔다가 작년에 살짝 무늬가 여기 나왔습니다. 이쪽에 나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가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무늬가 살짝 나왔습니다. 산채 때는 뭐 굉장히 화려하게 나왔고, 그 후로 또 이 지역에 계신 분이 한 분이 또 한 개체를 또 만나가지고 역시 그것도 홍화소심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자, 또 좀 채워 넣고요. 이쪽도 밑으로 좀 채워 놓고. 꽃은 굉장히 이쁜데요. 근데 봉우리 갖고 못 믿는 거 아시죠? 봉우리 때 사람 홀려놓고 개화 때 보면 난초 바뀐 것 같을 정도로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봉우리 때는 참 우리가 왜 오죽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난초가 아주 막 때 빼고 광 내듯이 진짜 삐까번쩍하게 그렇게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살짝만 나올 정도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 상태로 이제 좋은 기 때 빛을 적당히 받으면 이제 생합성을 시작을 할 거고, 색소를 만들어내서 이제 서서히 색이 자리를 잡겠죠. 근데 자, 과연 이게 잘 될지 분갈이를 제가 한번 했어요. 사실 화색이 약한 난초는 화분 내에 산성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뿌리 활짝이 아주 좋을 때, 그때가 화색이 훨씬 더 좋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 그렇다 해도 막 극단적으로 뭐 한 20, 30%가 확 달라졌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게 약간 감지할 정도, 대략 한 10%, 15% 이런 정도로, 사실 그 정도만 늘려도 굉장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무늬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쪽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 안 나왔다가 나왔어요. 그 후로는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예, 산채 때만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난초가 올해 생각처럼 아주 화색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제가 이제 발색 포인트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만약에 잘 나오면 이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 방법을 해봐야 됩니다. 참 시간과의 싸움이죠. 뭐 예를 들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또 다음 해보려면 2년, 그 다음 해보려면 3년, 뭐 1, 2, 3, 4, 5 뭐 이렇게 있다면 5년 이상, 그것도 꽃을 달아줬을 때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화색이 다소 약한
홍화 소심의 화통 제거, 그리고 수태를 어떻게 보완을 해서 보관을 해 놓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이 생각보다 통통하네요.